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마지막 7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5대1로 이기고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애스트로스란 팀은 1962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시카고 컵스가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애스트로스는 원래는 내셔널리그로 창단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디비전 조정을 하는 관계로 아메리칸 리그로 옮겨왔습니다. 올해의 이 7차전은 특별히 관객 그리고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시합에서 연장전 11회에서 애스트로스가 7대6으로 이기고, 그리고 5차전에서 애스트로스가 또 연장 10회에서 13대12로 이긴 이 두 게임은 월드 시리즈 역사상 최고 시합으로 꼽힙니다. 최고 시합으로. 특히 5차전 13대12로 애스트로스가 10회 말에 이긴 이 게임은 5번이나 역전이 있었습니다. 주로 홈런으로.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홈런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요새 메이저리그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홈런이 많이 나오는 덕분입니다만. 저도 과거 한 50년 동안의 월드 시리즈를 빠짐없이 관찰해 왔는데 이번 이 월드 시리즈가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5번째 게임은 정말 최고 시합이다. 최고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 시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최고 시합으로 지금까지 꼽혔던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2011년 텍사스 레인저하고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대결한 6번째 시합, 월드 시리즈 6번째 시합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텍사스 레인저가 9회 말에 7대5로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7대5. 그것도 투아웃을 잡아놓고. 그러다가 동점이 되어버렸습니다. 7대7이 되어서 연장전으로 갔는데, 연장전에서 10회에 또 텍사스 레인저가 2점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9대7로 이기는데, 그 연장 10회 말에 또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2점을 넣어서 9대9로 또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1회에 데이빗 프리즈라는 선수가 홈런을 쳐서 10대9로 역전해서 이기고, 그 7번째 시합은 아주 더 쉽게 이겨가지고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게임으로는 이게 최고였는데, 이번에 5번째 게임 13대12로 애스트로스가 이기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더 위대한 시합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게임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게임은 여러 가지로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100승을 넘긴, 각 리그에서 최고의 팀끼리 붙었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까지 오기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라는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을 결정하는 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 시리즈죠. 이 애스트로스는 리그 챔피언을 결정하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을 결정하는 시합에서 뉴욕 양키즈한테 7차전까지 가가지고
4대3으로 4게임 이기고 3번 지고 해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7차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7차전 승부를 연속해서 한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이게.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말이죠. 이 팀이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4년 전이군요. 100승을 한 게 아니라 101패를 했습니다. 162게임 중에서 101패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이 팀을 재건을 한 거죠. 젊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중에 호세 알투베란 선수는 최단신입니다. 한 160cm 정도 되는 최단신인데도 결정적인 찬스 때마다 홈런을 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니까 이번에 아마 아메리칸 리그 MVP로 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서 MVP로 뽑힌 선수는 조지 스프링그라는 선수인데 이번에 2런 홈런을 쳤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홈런 5개를 쳤습니다. 이 선수도 한때 부진했어요. 그러나 감독이 끝까지 그 1분을 치는 선수인데 1분을 치는데 홈런을 30개 이상 또 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니까 그 2차전 7대6으로 역전승할 때 결정적인 홈런을 쳤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2런 홈런을 치면서 스코어가 처음부터 5대0으로 달아나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초장부터 심리적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야구를 쭉 지켜보면은 딱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팀한테 찬스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팀한테 찬스가 오고 그 찬스가 왔을 때 운 좋게 히트를 치면은 이기고 그때는 말하자면 일종의 운이겠죠. 운. 이 야구에서는 강타자는 보통 3할 타자입니다. 그럼 못 치는 타자도 2할 4분, 2할 5분 되니까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적 요소가 이 야구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선수들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뛰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을 오랫동안 관찰하면 이 팀이 원래 투수가 센 팀입니다. 60년대는 샌디 쿠펙스라든지 돈 드라이스델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었고요. 지금도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비 위주의 팀입니다. 공격형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다저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타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번에 벨린즈라는 그 신인이 나타나서 앞으로 대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이 팀은 돈이 많은 팀이에요. 돈. 물론 동부의 뉴욕 양키스,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두 팀이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도 원래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에 팀이 3개가 있었습니다. 양키스, 자이언트, 다저스. 그런데 미국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력이 중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 팀들이 50년대에 옮겼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옮긴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뉴욕 자이언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되고 브루클린 다저스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됐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부터 이 자이언트와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소속으로서 아주 라이벌이었습니다. 지금도 라이벌이죠. 이 다저스와 자이언트가 1950년대에 승률이 똑같아가지고 마지막 결정전을, 그때는 와일드카드 게임이 없었는데 3게임을 해가지고 1대1로 비긴 상태에서 마지막 3번째 게임 9회 말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바비 톰슨이라는 사람이 3런 홈런을 쳐서 5대4로 역전을 합니다. 그 홈런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홈런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비 톰슨, 세계를 흔든 홈런이라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만, 이번 이 경기를 통해서 역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유명한 말 있죠.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이것은 뉴욕 양키즈의 요기 베라라는 투수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농담을, 야구와 관련된 농담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요기 베라 치고 명언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 미국 야구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Nice guys finish la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꼴찌한다. 야구는 투쟁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가끔 또 거친 플레이도 해야 되는데, 얌전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 좋으면은 야구에서는 꼴찌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리오 듀로시라는 야구 선수 출신 감독이 남긴 말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꼴찌한다. Nice guys finish last. 그러니까 독해야 된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It ain't over till it is over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바로 이번 시리즈에서 그게 실증이 됐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끝까지 버티니까 아주 막 기적적인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썼다면 아마 감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5번째 게임 13대 12 연장 10회에서 에스트로스가 13대 12로 이기는 이런 시나리오는 쓰려고 해도 쓸지도 못했을 겁니다. 특히 다저스가 3점을 지고 있던 9회 초 공격에서 3점을 넣어서 12대 12 동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 또 그렇게 되면은 에스트로스가 무너지는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 11점을 해가지고 끝내기로 이기는 이런 시합. 특히 이번 게임을 통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 한풀이를 하는, 그동안에 시카고 컵스처럼 100년 동안 월드 시리즈 우승 한 번 못하고 55년 동안 55년이니까 55년 만에, 아까 제가 65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55년 만에 반세기 만에 이 소원 성취하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아마 큰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카고 컵스가 작년에 우승할 때 3대에 걸친 한을 풀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대에 걸친. 시카고 컵스가 우승하는 것을 기원했던 할아버지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도 보지 못했는데 손자 때 와서 비로소,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소원을 풀었다. 이처럼 야구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야구에는 전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인생 축도판이 야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득세하고
한반도 전체로서는 핵무장한 깡패 국가가 북한에서 남한의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또 그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팽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트럼프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있는데, 그나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대신에 든든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이 확실한 리더십을 확보를 해가지고 개헌까지 가서 정상국가가 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그동안의 주류 세력,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내고 발전시킨 이 주류 세력, 보수 세력이 상당히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버티면 찬스가 오고 하늘이 도우면 이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